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품을 샀어요. 그래서 큰 거는 아니고 아주 이렇게 작은 거, 그거 하나 등 켜서 불을 켜서 책상에 올려놨는데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작은 트리라도 하나 사서 방이나 책상에 한번 놔보세요. 기분 전환에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고자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적성에 맞아요. 이기고자 집중하는 것도 좋고 무언가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것도 좋고 사건이 매번 이렇게 순환되면서 바뀌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어요. 그리고 저의 승부욕을 자극해서 이 변호사라는 직업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제 당사자한테 돈을 받고 이렇게 사건을 진행하지만 제가 이기고도 미안한 사건들이 있죠. 상대방들한테 미안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들이 상대방한테 미안하다 그럴 때 보이는 반응이 우선 법정을 잽싸게 빠져나옵니다. 잽싸게 딱 빠져나서 상대방 당사자가 나오기 전에 먼저 확 법원을 나와버린다든가 그래서 빨리 빠져나옵니다. 이런 이제 증상을 보이게 되죠. 그런 사건들이 이제 몇 개 있어요. 그럼 기억나는 사건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상담 사례에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한 10년 전쯤 이렇게 만삭이 된 30대 아주 젊은 여성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편이 같이 사는데 자기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찾아왔는데 사연인 즉슨 남편이 본처가 있는 남자이고 자기와 살림을 차려서 임신까지 했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를 낳기 전에 전처와의 관계를 끝내고 자기가 혼인신고한다고 약속을 했다라는 건데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차일피일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전처의 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하면 그때 이제 이후에 이혼을 하고 내가 혼인신고 해줄게 이러고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굉장히 우는데 제가 그걸 이제 위로를 좀 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굉장히 야단을 쳤습니다. 굉장히 야단을 쳤어요. 도대체 가정이 있는 남자의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할 것이며 도대체 그럼 본인의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전처도 그 이미 출생한 아이를 사랑할 건데 그 전처를 이혼하라고 자꾸 종용을 하고 그랬어야 됐는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질책을 하고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분이 울면서 이제 갔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제가 그 여자분한테 그렇게 정말 못되게 제가 굴었던 건 너무나 순박하고 너무나 여리고 아무런 계산 없이 이제 그 남자만 사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가졌던 거예요. 그런 선택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 여성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질책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마음속은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그 남자가 밉고 그랬음에도 이 여자분을 제가 이렇게 질책을 해버린 가고 나서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후회가 밀려오면서 제가 문자를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살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줘라. 이게 내 핸드폰 번호다. 그리고 제가 문자를 줬어요.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분한테 지금도 굉장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못했죠. 하지만 본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성범죄 사건을 변호하게 되는데 저희는 변호하게 되면 이제 피고인을 변호하게 되잖아요. 피고인을. 근데 정말 이 남자분이 이렇게 악질적으로 악의적으로 이제 그 성범죄 저질렀던 거는 아니에요. 그게 남자분 쪽에선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에서 이제 성범죄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저는 정말 무죄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전 무죄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유죄가 나면서 이제 법정 구속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범죄에서 필수적으로 제가 성범죄를 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여성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밖에 없는 절차가 있습니다. 출석시켜놓고 이제 제가 피고인의 변호인이니까 그 여자분한테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질문을 할 때 제 머릿속에는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이제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고 또 하나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평상시 주량이 얼마인지, 그날 얼마를 먹었는지, 그 다음에 키가 얼마이고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담담히 질문을 받던 그 여자분이 체중이 얼마냐는 질문에 대해서 울먹거리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그런 것까지 제가 답변을 해야 돼요? 저라도 제 입장이라도 굉장히 모욕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고 제가 접었는데 그 소송에서 나중에 그 여자분이 이 남자분이 유죄 판결을 받는지 법정에를 왔었어요. 선고하는 날. 엄마랑 같이. 자기 엄마랑 같이 와서 두 손을 꼭 붙잡고 선고를 기다리다가 유죄 판결이 선고가 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는 표정으로 두 모녀가 부둥켜 안고 울고 갔다고 그래요. 그 여자분한테 누구누구 좀 미안했다. 그 질문에 수치감을 느꼈겠다. 이런 부분이 좀 미안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부분이 외도죠. 남편의 외도. 남편이 외도를 하고 나서 그걸 아내분이 알았을 때 누구나 다 흥분하게 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분노감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제가 법정에 갔습니다. 조정 때. 저는 제 남자 당사자한테 돈을 받고 선임을 한 변호사이잖아요. 그러면 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제 마음속에는 제가 서면 직접 썼습니다. 반성한다. 죽을 때까지 용서를 빌면서 할 것이다. 라는 서면을 제가 직접 썼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변호사 역할이라는 면을 제가 돌아왔을 때 이 남자분이 저한테 변호사 선임료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만이라도 제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 비용 받은 만큼을 제가 조정해서 깎았습니다. 근데 마음속은 깎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와서 이제 양재역을 지나야 제 사무실 쪽으로 걸어올 수 있거든요. 그 사건 조정을 마치고 양재역을 거쳐서 제 사무실로 오기 위해서 걸어오는데 그 여자분이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패딩 두꺼운 걸 이렇게 입었어도 뒷모습이 그렇게 쓸쓸해 보였어요. 가냘펴 보이고 굉장히 미안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따라오면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막 추월을 해서 그냥 와버렸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장면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미안합니다. 다만 제가 변호사라는 직업이라는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호사지만 돌아보면 이런 사건들이 미안합니다. 두고두고 미안할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